허나도나 머니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선우 앤 선우 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윤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노후, 은퇴, 그리고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생각하는 노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 보통의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의 미국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또 많은 한국 동포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슷한 은퇴 생활을 준비하신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 집은요,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시니어 타운 안에 들어있는 집입니다. 시니어 타운은 55세 플러스인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들어온다는 뜻이 사실은 이 집을 사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 집은 저희 조지아에서는 굉장히 럭셔리한 거의 뭐 100만 불 정도 되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집은 이제 저희 손님이 독점으로 저한테 이제 팔아달라고 내놓으신 집이고요. 전체 1, 2층 크기는 3,853 스퀘어풋 정도 되고, 아래층에 방이 2개가 있어요. 풀베스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 방이 또 3개가 더 있어요. 그리고 지하실이 아직 꾸며지지 않은 집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한 2,400 스퀘어풋 돼요. 그러니까 다 꾸미면 아주 큰 집이죠. 6,000 스퀘어풋이 넘는 큰 집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55세 플러스 커뮤니티 안에 있는 집이고 모든 익스테리어 메인테넌스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럼 55세 플러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인데 그걸 한번 설명해 네, 볼까요? 55세는 그야말로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구의 나이? 네. 누구의 나이? 집주인의 세대주의 나이. 한 분이라도 55세가 넘으신 분이 계시면 돼요. 네. 세대주의 나이. 네. 그리고 이제 55세 넘으신 분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가 18세가 넘어야 돼요. 바깥에 조경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가 다 들어가요. 왜냐면 55세 이상 되신 시니어들은 이제 집 관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나 여기서 조금 슬픈 얘기 다시 하고 싶은 게 55세가 시니어야? 사실은 그게 제 생각에 그게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보편적인 커뮤니티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건물 외관, 뭐 페인트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maintenance free, HOA 650불에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 인슈런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지는 시니어 빌리지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타운이에요. 아, 특별히 이 단지만 예. 아니면 다른 시니어 그러니까 55세 플러스가 따로 그냥 단독으로 커뮤니티가 하나가 그냥 그 सब디비전처럼 만들어진 데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지금 어시스트 리빙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다이닝도 있고 밥 먹고 싶으면은 거기 가서 돈 내고 드시면 돼요. 내가 내일 공항 가야 되는데 나 라이드 좀 해주세요. 그것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피트니스가 있는데 피트니스가 테라피우틱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다리가 좀 불편하다. 그럼 나는 가서 개인 피트니스를 받겠다. 그럼 그것도 가능하세요. 돈은 내고? 돈은 내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그 큰 그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가 온갖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Everyday social 프로그램이 있어요. 빙고 나이트, 트리비아 나이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트 클래스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조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풀이 있는데 풀은 히리드 풀이에요. 풀, 카바나 이런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그만 트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단지는 바로 뒤에 타겟까지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뭐 그로서리 쇼핑 하실 수도 있고. 그럼 그로서리 쇼핑 가는 버스도 주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네? 갈 수 있어요. 예, 그런 게 다 돼요. 그래서 이 단지 안에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닥터 어포인먼이 있는데 누가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그럼 그것도 가능하고 쇼핑도 되고 손톱 발톱 하러 가실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라이드를 이용해서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병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나들이 가실 때도 버스를 이용해서 가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다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필요한 자식들을 불러야 되는 그런 것들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예를 들면 그것도 돼요. 메디컬 얼러트 이것도 돼요.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은퇴 후에 어떤 커뮤니티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런 55 플러스라고 불리는 시니어 홈, 커뮤니티. 시니어 커뮤니티가 있는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 재산이야. 본인이 이 집을 사서 이 커뮤니티 안에 살면서 HOA라고 하면은 관리비를 매달 정기적으로 내고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뭐 다른 서비스들도 그 건건마다 돈을 내야 돼요. 그 다음이 우리가 인디펜던트 리빙이라는 또 다른 그 시니어 구조가 있어요. 인디펜던트 리빙은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아파트 개념으로 매달 5,500불에서 6,000불 정도의 돈을 내고 방 2개짜리 렌치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들어올 때 3,500불이라는 이니시에이션 피, 디파짓만 내시면 매달 한 6,000불 정도 돼요. 그 돈을 내면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청소도 해주고 호텔처럼, 그리고 쓰레기 픽업도 해주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그 6,000불 안에는 컨티넨털 브렉퍼스트가 포함이에요. 런치하고 디너는 나는 거기만 먹기 싫고 밖에 나가서 먹거나 내가 해먹고 싶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되고, 아까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테라피 받는 거 이런 거 포함이고, 그다음에 모든 그 센터 안에 액티비티에 자기가 아무 때나 조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게 다 포함이에요. 그 인디펜던트 리빙이 있고, 그 다음이 어시스티드 리빙이라는 또 다른 구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 거야. 어시스트 리빙은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방이 좀 작아요. 어떤 거 스튜디오도 있고 원베드룸도 있고 투베드룸도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 조금 더 비싸요. 어시스트 리빙이 그거보다는. 그렇고 거기는 다 삼시세끼가 다 포함이야. 왜 식사를 못 해 드시니까. 메모리 케어 쪽으로 해야 되면 이 안에는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에서 어프로브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GPS로 이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로케이션이 다 확인이 되는 그런 것까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가족이 아무래도 맡겨놓으면 좀 안심이 되겠죠. 미국에서 노후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떤 단계가 있다. 하우징에 특별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집처럼 55 플러스 단지, 그런 시니어 홈이 있고, 그리고 인디펜던트 리빙이라는 또 그런 특수한 형태의 단지가 있고, 그 위에가 조금 더 몸이 불편하시고 행동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시스티드 리빙이라는 단지를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널싱홈을 가시죠. 은퇴 후에 쇠약해지는 우리 자신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그 하우징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실버타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실버타운은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거냐 이거지. 우리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인디펜던트 리빙과 어시스티드 리빙의 가운데쯤에 해당되는 형태고, 미국에선 이게 그겁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동포 사회를 예로 들면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프로그램이 각 교회마다 있어요. 그게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는 수요일 날 하는 교회 있고, 금요일 날 하는 교회 있고, 토요일 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회라는 모임이 또 있어요. 그 노인회가 또 매주 목요일 날 모여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백수가 과로사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어르신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뭔가를 하실 수 있으세요. 적은 돈으로. 본인이 그만한 에너지가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사석에서 사실은 본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적극적으로 찾아다닐 생각이 우선은 있어야 돼요. 누가 나 좀 구해줘가 아니라 내가 그렇지. 스스로 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누구나 다. 그럼. 나만 특별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돈을 써. 이 그러니까. 얘기예요. 돈을 써. 왜냐하면 간병인도요, 1시간에 얼마씩 하면은 와요, 집에. 그런데 그 돈을 낼 마음은 없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시스티드 리빙을 말씀하시잖아요. 최소한 4,000불이에요. 최소한. 어시스티드 리빙에 들어갈 때. 그런데 우리 그 1세대 이민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진 재산은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고, 이 재산은 지키는 상태로 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 그러니까 두 개 다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양손에 돼요. 떡이지 언니. 양손에 떡을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해달라. 집을 세이 100만 불짜리를 오운하고 살고 있다가 보니까 아, 내가 점점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게는 뭐 4,000불, 5,000불 이렇게 이제 점점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팔면 100만 불이 나오면 지금 뭐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처럼 마켓이 좋을 때는 그거를 연금에 집어넣으면은요 4,000불, 5,000불은 금방 나와요. 집을 팔아서? 팔아서 그 목돈을 돈을 목돈을 연금에 넣으면 연금에서 나온 돈을 자, 연금이라는 게 뭐냐? 어뉴이티 말씀하시는 내가 건가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어디 들어가서 돈을 내야 하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그 돈이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 시큐리티 나오면은 나중에 더 필요하면 그걸 더 얹어서.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포기를 할 생각을 하면 방법은 충분히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안 넣고 저것도 안 넣고 그리고 이거는 얻고 싶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시스트 리빙을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는 야, 씨, 한 달에 4,000불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언니가 가지고 계신 집을 어뉴이티에다가 넣으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 나 10년 후에 죽으면 돈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또 자녀들한테 가요. 남은 돈은 자녀한테 그럼요. 간다고요. 혹시라도 우리 이제 보시는 돈나님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야씨 55 플러스 되면 저렇게 좋은 집에 다 사나? 딴 사람들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우리 수완이 존스크릭 일대에 일반적인 55 플러스 커뮤니티는요 50만 불에서 한 70만 불 사이 정도 돼요. 저는 지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약간 섞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미국에서도 은퇴해서 이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거를 우리가 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 결단을 할 때의 선택이 여기민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은 그렇죠. 싫어하시겠지만 아, 나는 아직까지도 한국 가서 살고 싶어. 그럼 여기민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자녀들이 있는 이 미국에서 그냥 살고 싶어. 내 친구들도 여기 있고 나는 뭐 내 인생의 반 이상을 여기서 살았어. 그랬을 경우에 내가 사는 집에서 나는 잘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그 옵션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60세가 넘으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의논해 보시고 이제 트러스트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노인 전문 변호사도 만나보셔야 되고. 저는 있잖아요. 그 생각도 했어요. 뭐 연금이 싫으시면 연금에 안 내셔도 돼요. 그 내가 살고 있는 집 렌트 주고 렌트비 나오는 거 가지고 나 어시스트 리빙 퍼실리티에 들어가시면 된다니까요. 그렇지.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노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건 남의 동네 얘기야, 남의 집 얘기가 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머니돈나가 지향하는 지향점이에요. 내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는 미리 계획하는 것보다 뭔가 처리하기가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죠. 네. 네. 방법도 초이스도 많지 않고. 네. 그리고 급하게 하면 뭔가 그르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준비를 언제부터 하느냐? 조이스. 여기 등신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이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now 그럴 거야. now.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집에 대한 소개는 다 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집을 소개하는 게 이 집을 사세요가 아니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이런 집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옵션입니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미국에도 이렇게 내가 노후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신 우리 돈나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